녹슨 금속 상자가 광활한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다. 차갑고 무자비한 파도가 양쪽에서 거세게 부딪혔다. 상자 안에는 어미 개가 3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두려움에 떨며 꼭 끌어안고 있었다. 새끼들의 연약한 몸은 추위와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다. 육지는 시야에 없었고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들을 이도 없이 상자는 목적 없이 떠내려갔다. 매 순간이 운명과의 잔혹한 싸움이었다. 누가 이 연약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을까? 그리고 구원은 제 시간에 올 것인가? 절망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생존, 용기, 희망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차가운 밤 공기는 끝없이 표류하는 녹슨 상자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로 가득했다. 상자 안에는 한때 당당했던 눈처럼 하얀 털을 자랑하던 진돗개, 다솜이가 3마리의 새끼를 보호하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곱게 말려 올라간 특징적인 꼬리가 공포로 축 늘어져 있었다. 좁고 숨막히는 상자 안에는 민재, 하늘, 행운이라는 3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두려움과 추위로 떨며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냈다. 금속의 녹슨 냄새가 짠 바다 공기와 뒤섞였고 다솜이의 심장은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로서의 절박한 충동으로 격렬히 뛰었다. 어둠이 깔릴 때마다 상자는 격렬히 흔들렸고 금속벽은 수압에 짓눌릴 듯 불길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느슨하게 닫힌 뚜껑 틈으로 달빛의 희미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다솜이의 경계심 가득한 눈과 새끼들의 작은 모습을 비췄다. 어린 생명들은 다솜이의 배에 꼭 붙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안식처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찾았다. 다솜이의 쫑긋한 귀는 먼 바다의 울음소리, 상자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바다의 기묘한 고요함,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떤 소리든 그녀의 맹렬한 보호 본능을 일깨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젖어 미끄러운 상자 바닥을 그녀의 발은 힘없이 긁었고 자신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 근육을 굳게 긴장시켰다. 전날 밤, 다솜이는 민수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평온히 지냈다. 다가오는 위험의 조짐은 전혀 없었다. 복수를 다짐한 비밀 조직에 고용된 남자가 민수의 정원에 몰래 침입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다솜이와 새끼들을 차가운 바다 밑에 가라앉혀 흔적 없이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다솜이의 눈을 본 순간 그 눈에 담긴 두려움과 순수함에 그의 손이 떨렸다. 바다에 던지는 대신 그는 삼해교 근처에서 찾은 낡은 금속 상자에 그들을 밀어넣었다. 파도 소리에 묻힐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그의 떨리는 손이 뚜껑을 느슨히 닫는 소리와 함께 들렸다. 용서해줘, 나로선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는 힘껏 상자를 밀었고 상자는 물 위를 굴러 목적 없이 떠내려갔다. 상자는 흔들렸고 그 움직임에 놀란 새끼들은 당황하며 가냘프게 울었다. 다솜이는 몸을 단단히 웅크려 새끼들을 감쌌고 그녀의 풍성한 털은 틈새로 스며드는 찬 공기를 막는 방패가 되었다. 몸을 고정하려는 노력으로 온몸이 아팠고 작은 움직임조차 상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모두를 얼음 같은 심연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다. 가장 용감한 새끼, 민재는 버둥거리며 작은 발로 금속 벽을 긁었다. 다솜이는 부드럽게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그 조용하고 단호한 힘이 새끼를 안심시켰다. 가장 작고 연약한 하늘은 당황과 두려움이 담긴 큰 눈으로 가냘프게 울었다. 행운은 자신들의 심각한 상황을 모른 채 불안하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상자를 위험하게 흔들었다. 바깥에서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고 그 광대함은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것이었다. 머리 위에 별은 위안을 주지 않았고 그 차갑고 먼 빛은 다솜이가 새끼들에게 주려던 따뜻함과 대조적이었다. 파도는 상자를 기슭에서 점점 멀리 밀어냈다. 한때 빛났던 다솜이의 눈은 피로로 푹 꺼졌지만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새끼들 한 마리 한 마리를 핥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했다. 그녀의 귀는 희미한 소리, 물방울, 먼 울음소리, 바람의 속삭임에도 반응하며 모든 소리가 그들을 둘러싼 고립의 잔혹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상자의 녹슨 이음새에서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해 다솜이의 발밑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불쾌한 듯 몸을 비틀며 새끼들이 젖지 않도록 몸을 긴장시켰다. 차가운 물은 털에 스며들며 절망적인 상황에 숨막히는 무게를 더했다. 그래도 다솜이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끼들에 대한 사랑만이 이 광대하고 무관심한 바다에서 그녀의 유일한 닻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수평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하늘은 희미한 회색과 분홍빛 줄무늬로 물러났고 새벽의 첫빛이 상처투성이의 상자를 드러냈다. 상자는 파도 사이에 떠 있었고 표면은 소금과 녹으로 얼룩져 있었다. 상자 안에서 다솜이는 희미한 빛에 눈을 깜박이며 피곤한 눈으로 구원의 징표를 찾아 끝없는 공간을 훑었다. 새끼들은 조용해졌고 그들의 작은 몸은 다솜이의 따뜻함에 꼭 붙어 있었다. 그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숨막힐 듯한 정적 속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솜이는 하늘을 부드럽게 밀며 위험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을 유지하게 했다. 상자는 예측 불가능한 해류에 휩쓸려 천천히 떠내려갔다. 금속 벽이 삐걱거릴 때마다 다솜이의 피로가 메아리 치는 듯 했다. 그것은 그들의 상황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잊을 수 없는 소리였다. 그녀의 시선은 수평선으로 옮겨갔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육지의 흐릿한 윤곽이 보였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출은 희망을 가져올까? 아니면 그들을 삼키려 위협하는 광활하고 무자비한 물의 확장을 비출 뿐일까? 다솜이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 없는 기도를 드렸다. 파도는 끊임없이 상자를 멀리 운반했고 다솜이와 새끼들, 그리고 그들의 불확실한 운명을 바다의 손에 맡겼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근처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민수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소리 없는 존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믿었다. 어린 시절, 그는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구했고 그 자비로운 행동이 그의 미래를 형성한 열정을 불태웠다. 이 제35세인 민수는 속초에서 잘 알려진 동물보호 운동가였다. 그의 일상은 학대를 폭로하고 버려진 동물을 구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을 추진하는 데 바쳐졌다. 그의 마른 체구와 상처투성이 손은 그가 사랑하는 생명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종종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민수의 명성은 단순한 선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비밀 조사 활동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강력한 인물들을 폭로해왔다. 그는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불법 번식 시설과 강아지 밀매 시장을 적발하며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네트워크를 파괴했다. 그의 행동은 수많은 동물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가 폭로한 자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캠페인은 특히 성공적이면서도 위험했다. 민수의 비밀 작업은 지역계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 몇 명의 체포로 이어졌다. 이 그룹은 뒷마당에서 애완동물을 훔쳐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사육하고 강아지를 고가에 판매하는 데 전문화되어 있었다. 이 조직의 붕괴는 큰 뉴스가 되었고 민수는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조직의 잔당이 분노로 들끓으며 복수를 맹세했고 민수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익명의 협박이 시작되었고 문 아래로 밀어 넣어진 쪽지, 찢긴 타이어, 그리고 마침내 다솜이의 실종으로 이어졌다. 다솜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민수는 2년 전 그녀를 구했다. 폐가의 뒷마당에서 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그녀의 상태는 비참했다. 말라붙고 진흙투성이었으며 모든 소리에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녀의 몸에 난 상처는 수년간의 학대를 말했고 민수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경계심과 거리감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품은 눈이었다. 민수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깊이 파인 무거운 사슬을 풀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깊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연약한 몸을 트럭에 안아 올리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고통받지 않을 거야. 회복의 여정은 더뎠다. 다솜이는 손이 올라가면 몸을 움츠렸고 큰 소리에 겁을 먹었으며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답을 망설였다. 진돗개의 경계심과 보호 본능은 강했기에 민수의 인내와 사랑이 그녀를 치유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는 거실에 아늑한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속도로 신뢰를 배우도록 몇 시간 동안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솜이는 활짝 폈다. 그녀의 털은 원래의 순백의 빛을 되찾았고 몸은 건강해졌으며 신뢰를 나타낼 때는 특징적인 꼬리가 의미심장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회복력의 상징이자 사랑과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민수의 파트너이자 일과 집에서의 조용한 시간에 늘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다솜이가 구출된 지 1년 후, 민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솜이가 자신의 가족을 갖는다는 생각에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꼼꼼히 준비하며 집 한쪽에 분만실을 만들고 부드러운 담요와 온열 램프를 갖췄다. 다솜이의 본능은 임신 중에도 뚜렷이 드러났고 민수는 자신과 태네의 생명에 대한 그녀의 부드럽고 단호한 보살핌에 감탄했다. 다솜이가 출산한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민수는 그녀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걸며 그의 존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첫 새끼가 태어났을 때 민수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3시간 후 다솜이는 건강하고 새하얀 털을 가진 3마리의 새끼 민재, 하늘, 행운을 낳았다.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녀의 강인함과 우아함의 완벽한 조합이었다. 새끼들은 민수의 집에 생명의 폭발을 가져왔다. 민재는 모험심이 강해 무리에서 떨어져 탐험하곤 했다. 하늘은 크고 동그란 눈과 차분한 성격으로 민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새끼였다. 행운은 가장 작고 장난꾸러기로 형제들 사이를 구르며 위험을 아슬아슬 피하는 이름 그대로의 새끼였다. 다솜이는 뛰어난 어미로 결코 새끼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바닥에 앉아 그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큰 충만함을 느꼈다. 몇 년 만에 그의 집은 웃음소리, 따뜻함, 그리고 새끼들만이 줄 수 있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다솜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주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발견했을 때의 겁에 질린 초라한 개가 아니라 당당한 어미이자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여정은 그가 왜 동물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우는지, 왜 학대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상기시켰다. 다솜이와 새끼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자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생명이 번성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산증인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행복은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의 적들은 다솜이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었다. 그래서 다솜이와 새끼들이 도둑맞은 운명의 밤, 그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공격이었다. 민수가 다솜이의 잠자리가 있던 텅 빈 공간을 바라보자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한때 꼬리 흔드는 소리와 명랑한 짖음으로 가득했던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솜이와 새끼들을 반드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맹세했다. 절망적인 수색을 시작했을 때 그는 다솜이가 차갑고 무자비한 바다를 표류하며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를 찔렀고 세현, 은비, 준호 세 형제는 숨을 하얗게 뿜으며 삼회교로 발을 끌고 있었다. 이들은 주말이면 이곳을 자주 찾았고 파도의 규칙적인 소리와 바다가 주는 끝없는 경의에 끌렸다. 12세인 맞이 세현은 호기심 가득한 걸음으로 다리를 걷고 날카로운 푸른 눈으로 수평선을 훑으며 모험을 찾았다. 10세인 은비는 젓갈색 머리를 털모자 속에 숨기고 뒤를 따라가며 동물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담은 작은 스케치 노트를 꼭 안고 있었다. 8세인 준호는 뒤에서 깡충거리며 색바랜 종이가 너무 큰 재킷에서 흘러나왔고 그의 흥분은 뚜렷했다. 그 아침 항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부들과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평소 활기는 공기 중의 추위로 억눌렸다. 다리 끝에 다다르자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서서 눈을 크게 떴다. 세현, 저기 봐. 그는 물 위를 가리키며 외쳤다. 세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시선을 좇았다. 처음엔 물에 떠있는 단순한 표류물이라 생각했지만
그 물체가 움직이며 빛을 반사했다. 상자야, 세연은 호기심과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가 가까이 다가가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왜 저기에 상자가 있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세 형제는 물속으로 뻗은 작은 부두로 올라갔다. 나무 판자가 발밑에서 삐걱거렸다. 상자는 파도가 칠 때마다 가까워졌고 녹슨 표면은 햇빛을 희미하게 반사했다. 삼해교 다리 근처로 다가가자 준호는 몸을 숙이고 목재 난간을 꽉 잡았다. 움직이고 있어. 그는 외쳤다. 세연은 조심스레 몸을 내밀어 날카로운 눈으로 뚜껑 틈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가 안에 있어?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는 숨을 삼키며 먼지투성이 얼굴이 걱정으로 창백해졌다. 만약 동물이라면 상자가 다리 끝에 부드럽게 부딪혔고 세연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단단히 고정했다.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그는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녹슨 경첩의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뚫었다. 뚜껑이 활짝 열리자 세 형제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굳었다. 안에는 다솜이가 3마리의 새끼를 꼭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진돗개. 눈은 두려움과 피로로 가득했다. 그녀의 목에서 낮은 으르렁이 울렸고 새끼들은 가냘프게 울며 항구의 정적을 갈랐다. 은비가 제일 먼저 반응했다. 아, 강아지들, 그녀는 외치며 노트를 떨어뜨리고 상자에 손을 뻗었다. 다솜이는 갑자기 튀어나와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가르는 으르렁을 냈다. 은비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세 형제는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과 이해가 뒤섞였다. 새끼들을 지키려는 거야. 세연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 준호를 돌아보며 그는 단호히 말했다. 항구 사무소까지 달려가. 도움을 청해. 어미와 새끼들이 갇혀있고 사납다고 말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나이를 초월한 진지함이 깃들었다. 알았어. 그는 말하고 달려가며 작은 몸이 멀리 사라졌다. 은비, 저기 있어. 세연은 차분하지만 명령조로 지시했다. 말을 걸어줘. 하지만 거리를 유지해. 전문가가 필요해.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이 살짝 떨리는 가운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아가. 우리가 도우러 왔어. 다솜이는 경계를 풀지 않았고 그 눈은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가 항구 직원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세연은 이미 지역 어부에게 말을 걸어 상자를 부두에 고정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항구 직원 성민, 덩치 큰 남자는 즉시 담요와 말려진 게 포획용 그물을 들고 왔다. 무슨 일이야? 그는 무뚝뚝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개들이에요. 세연은 상자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돗개 어미와 새끼들인데 다쳤고 매우 경계하고 있어요. 성민은 안을 들여다보며 진돗개를 알아보고 표정이 진지해졌다. 불쌍한 것들, 그는 중얼거렸다. 조심해야겠어. 성민과 세연은 조심스럽게 협력했다. 성민은 따뜻한 담요를 바리케이드로 사용해 다솜이를 상자에서 부드럽게 유도했고 세연은 상자를 안정시켰다. 다솜이는 긴장하고 경계했으며 그 눈에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깃들었지만 완전히 저항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결국 민첩함과 힘으로 그들은 다솜이를 상자에서 조심스레 꺼내 따뜻한 담요 위에 놓았다. 은비는 재빨리 또 한 장의 담요를 다솜이 주위에 둘렀지만 그녀에게 닿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새끼들이 하나씩 꺼내졌고 그들의 작은 몸은 따뜻한 천으로 감싸졌다. 하늘이 가냘프게 울자 은비는 그것을 끌어안으며 먼지투성이 뺨이 눈물로 젖었다. 너무 작아. 그녀는 속삭였다. 왜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성민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마음 없는 인간들도 있는 법이지.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찾아내서 정말 다행이다. 생명을 구했을지도 몰라. 그들이 개들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는 동안 항구는 활기를 띠었다.
발견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따뜻한 음료나 여분의 담요를 가져오는 이도 있었고 동물들의 회복을 기도하는 이도 있었다. 세현, 은비, 준호에게 이 순간은 큰 전환점이었다. 다솜이의 회복력과 진돗개 같은 강인한 품종에 접근할 때 필요한 주의를 깨달으며 그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느꼈다. 특히 은비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더 큰 무엇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다솜이 같은 생명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명감과 그들의 강인함과 연약함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었다. 경찰과 동물구조 직원들이 도착하자 세 형제는 발견 경위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성민이 상황 설명을 도왔고 경찰관들은 상자를 조사하며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한 경찰관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이 개들을 없애고 싶었던 거야. 세현은 주먹을 꽉 쥐며 푸른 눈이 분노로 빛났다. 누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 은비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괜찮아졌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찾았으니까.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현의 어깨에 안심시키듯 손을 얹었다. 잘했어, 꼬마.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게. 다솜이와 새끼들이 구조차에 실리자 은비는 다솜이 곁에 남아 적당한 거리에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너는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약속할게의 세연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그를 감동시킬 만큼의 용기와 배려를 보여주었다. 준호도 그날 평소에 장난기 있는 태도를 나이를 초월한 성취감으로 바꾸며 다리를 뻗고 있었다. 구조차가 떠나고 다솜이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세 형제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함께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 아침의 행동이 부두를 훨씬 넘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민수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그의 불안한 생각에서 그를 끌어냈다. 화면을 보니 표시된 번호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경찰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전화를 받았다.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민수 씨, 수학이 넘어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솜이와 새끼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그들. 괜찮나요? 그는 더듬거리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안전합니다. 경찰관이 그를 안심시켰다. 오늘 아침 항구 근처에서 몇몇 아이들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전문 동물 보호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와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는 더 듣지 않고 재킷을 낚아채며 두려움, 안도, 감사로 뒤섞인 감정을 휘몰며 문을 뛰쳐나갔다. 보호소로 가는 길은 흐릿하게 보였고 1초 1초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은 다솜이 그의 충실하고 강인한 동반자와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세 마리의 작은 생명으로 가득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따뜻한 얼굴의 여성이 문에서 그를 맞았다. 민수 씨시죠?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안에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막혀 있었다. 그는 밝은 복도를 따라가며 타일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안내한 방은 조용했고 희미한 히터 소리와 새끼들의 약한 울음소리만 들렸다. 문이 열리자 민수는 굳었다. 담요 위에 다솜이가 누워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진돗개의 털은 흐릿하고 회색빛이었으며 몸은 눈에 띄게 마르고 피로의 흔적이 뚜렷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깊고 표현력 있는 눈은 그를 보자마자 빛났다. 다솜이, 민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폭발로 다솜이는 급히 일어나며 진돗개 특유의 깊고 기쁨에 찬 짖음이 울렸고 그녀의 꼬리는 격렬히 흔들렸다. 그녀는 매끄러운 바닥에서 살짝 비틀거렸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멈출 수 없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다솜이가 달려오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꼬리는 숨막힐 듯한 속도로 바닥을 쳤고 몸은 안도로 떨렸다. 민수의 뺨을 눈물이 흘렀고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털을 쓰다듬었다. 안전해. 그는 중얼거렸다. 괜찮아. 미안해. 착한 아이 다솜이가 그에게 기대자 그녀 뒤에서 세 개의 작은 몸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새끼들은 부드러운 천에 쌓인 채 불확실한 걸음으로 재회 장소로 다가왔다. 늘 용감한 민재는 호기심으로 민수의 신발 냄새를 맡으며 제일 먼저 다가왔다. 하늘은 망설이며 뒤따르며 큰 동그란 눈으로 조심스럽지만 신뢰를 담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장 작은 행운은 형제들 사이를 구르며 비틀거리다 결국 민수에게 닿아 높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새끼들을 하나씩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장난꾸러기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새끼들은 그의 품에서 꿈틀거렸고 그들의 작은 꼬리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쉴 새 없이 흔들렸다. 다솜이는 그의 옆에 앉아 고난을 이겨낸 어미의 자부심으로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재회 장면은 민수에게 새로운 눈물의 물결을 가져왔고 그 감동적인 광경은 구조 직원들과 구경꾼들에게 조용한 탄성을 자아냈다. 사건에 관여한 베테랑 경찰관조차 민수와 그의 개들의 순수한 사랑의 장면에 미소를 지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안심시키듯 손을 얹었다. 강인한 개를 두셨군요. 그는 다솜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정말 대단해요. 그는 이제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은 다솜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문이 다시 열리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3명의 아이들의 수줍은 얼굴이 보였다. 세현, 은비, 준호가 방에 들어서자 그들의 표정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을 안내한 경찰관이 민수를 가리켰다. 이 아이들이 개들을 찾아준 아이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민수는 일어나며 세현과 눈이 마주쳤다. 너희가 다솜이와 새끼들을 구해준 거니? 그는 감사로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솜이는 여전히 경계하며 꼬리를 낮추고 낯선 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세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푸른 눈이 빛났다. 삼회교 근처에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말했다.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은비가 앞으로 나서며 스케치북을 불안하게 끌어안았지만 다솜이에게 다가가려 하지는 않았다. 다솜이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정말 무서워했어요. 민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는 대단한 일을 했어. 그는 말했다. 다솜이는 진돗개라 가족에게 매우 충실하지만 낯선 일을 신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특히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말이야. 그래도 너희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는 그들의 목숨뿐 아니라 내 목숨도 구해준 거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제들 뒤에 숨어있던 준호가 작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귀여워요. 그는 새끼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수는 눈물 섞인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생명을 빚졌어. 방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 찼고 민수는 아이들을 다솜이와 새끼들에게 소개했다. 다솜이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은비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먼지투성이 얼굴이 다솜이가 경계하면서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빛났다. 세현은 민재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고 꿈틀거리는 새끼를 안은 그의 자신감은 뚜렷했다. 준호는 장난꾸러기 행운이 그의 손가락을 살짝 물자 기뻐하며 방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충만했다. 오늘까지 낯선이었던 이 세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용기와 배려를 보여주며 다솜이와 그녀의 새끼들 같은 동물을 위해 그가 왜 열심히 싸우는지를 상기시켰다. 방문이 끝나자 민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단단히 악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그는 말했다. 너희는 언제나 다솜이와 그 가족의 친구야. 세현은 씩 웃었다. 그냥 잘 돌봐주세요. 그는 말했다. 약속할게. 민수는 대답했다.
민수가 다솜이와 새끼들을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며 그는 구조 직원, 경찰관, 그리고 이 순간을 가능케 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 모든 이들의 이야기야. 다솜이를 옆에 두고 새끼들을 안전한 캐리어에 넣은 민수는 보호소에서 오후의 맑은 공기 속으로 나갔다.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끼며 그의 마음은 며칠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재회했다. 그게 전부였다. 감동적인 재회 다음 날, 민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다솜이는 그의 발치에 머리를 앞발에 얹고 만족스럽게 누웠다. 3마리의 새끼들은 근처 작은 바구니에서 서로 기대 잠들었고 그들의 작은 숨소리가 방을 평온으로 채웠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다솜이와 새끼들이 돌아온 안도감은 곧 불타는 결의로 바뀌었다. 그는 이 짓을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이 구조로 이어진 사건들을 엮기 시작했다. 세현, 은비, 준호는 항구에서의 발견 세부 사항을 말했다. 세현은 상자를 발견한 순간을, 은비는 다솜이의 경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준호는 상자의 녹슨 외관과 흐릿한 흔적을 생생히 묘사했다. 경찰은 항구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회수했다. 흐릿한 영상에는 한밤중에 어두운 색밴이 주차하고 헤드라이트가 삼해교를 잠깐 비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한 인물이 나타나 상자를 물가로 옮겨 다리로 밀어내는 모습이 찍혔다.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벤의 번호판이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베테랑 수사관정은 형사는 사건을 지휘했다. 민수가 증언을 위해 경찰서에 오자 그녀는 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 번호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영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단서가 됩니다. 범인은 조심성이 부족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턱을 굳게 다물었다. 다음에 어디를 찾아야 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몇 달간 지역계 밀매 조직을 조사하며 모은 쪽지, 사진, 지도, 즉 증거의 산이 있었다. 이 그룹은 수년간 이 지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 사건 배후에 그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은 형사는 눈썹을 치키며 민수의 철저함에 감탄했다. 이미 많은 준비를 해주셨군요. 그녀는 말했다. 이걸로 단서를 맞춰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민수는 다솜이의 회복을 돕는 데 집중했다. 끔찍한 경험은 그녀를 신체적으로 약화시켰지만 그녀의 불굴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수의사가 추천한 보충제와 부드러운 단백질을 섞은 특별 식사를 준비해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풍성한 털을 씻겨 바다의 소금과 오물을 제거했다. 늘 민수를 신뢰했던 다솜이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고 그 눈은 말 없는 감사로 가득했다. 새끼들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다. 민수는 부드러운 담요와 온열 패드로 그들을 따뜻하게 했고 항상 수분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신경 썼다. 가장 용감한 민재는 제일 먼저 장난기 있는 에너지를 되찾아 민수가 다가갈 때마다 그의 손에 달려들었다. 하늘도 곧 뒤따르며 내성적이지만 호기심 많은 성격이 새 공간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드러났다. 가장 작은 행운은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했지만 민수가 다가갈 때마다 그 작은 꼬리는 격렬히 흔들렸다. 그들의 존재는 민수의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동물만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수가 다솜이나 새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직면했던 위험과 아직 남은 싸움을 떠올렸다. 한편 아이들의 용감한 행동 소식은 작은 항구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다. 지역 신문은 젊은 영웅들, 개 가족을 확실한 죽음에서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세현, 은비, 준호가 다솜이와 새끼들과 당당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기사는 그들의 기지와 자비로운 행동을 칭찬했고 이웃과 그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학교에서는 세 형제가 칭찬받았다.
평소 조용한 세현은 상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주목받았다. 은비는 선생님이 반 전체의 이야기를 하라 요청하자 기뻐했고 구조 이야기를 하며 동물에 대한 애정이 빛났다. 늘 명랑한 준호는 도움을 청하러 달려간 이를 듣는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표창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동물보호협회는 그들의 행동을 기리기 위해 세 형제를 이벤트에 초대했다. 다솜이와 새끼들과 함께 참석한 민수는 아이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흥분으로 빛나며 무대에 설 때 민수는 그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했다. 경찰서로 돌아가자 수사는 진전되고 있었다. 벤의 번호판은 렌터카 회사로 경찰을 이끌었고 기록에 따르면 가명으로 빌려졌다. 하지만 민수의 증거와의 빠른 대조로 잠재적 용의자가 드러났다. 몇 달 전 민수가 폭로한 게 밀매 조직의 중개인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정은 형사는 민수에게 이 돌파구를 공유했다. 기록과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증거와 영상을 합치면 강력한 소송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이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수많은 동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되면 증인석에 서야 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지식과 직접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가 계속되며 민수는 깊이 관여하며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당국과 긴밀히 연락했다. 동시에 그는 다솜이와 새끼들 돌보기에 힘을 쏟아 그들이 끔찍한 경험 후에도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다. 늦은 밤, 다솜이가 옆에서 웅크린 거실에 앉아 민수는 여정을 돌아보았다. 다솜이의 몸에 난 흉터는 그녀가 견뎌낸 잔혹함을 상기시켰지만 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는 그녀의 회복력의 증거였다. 이제 건강을 되찾고 있는 새끼들은 희망, 즉 어미가 직면한 공포에 더럽혀지지 않은 새 세대를 나타냈다. 민수는 동물 학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세현, 은비, 준호 같은 이들과 사건을 담당한 헌신적인 경찰관들의 지원으로 그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다. 그들과 함께 그는 소리 없는 생명을 위해 계속 일어서며 다솜이의 이야기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임을 확실히 할 것이다. 개 밀매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은 몇 주간 진행되었고 민수의 증거와 수사에서 나온 새로운 단서로 경찰은 마침내 움직일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쌀쌀한 아침, 정은 형사는 팀을 모아 작전 세부 사항을 전달했다. 목표는 속초 외곽의 외딴 창고로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으로 범죄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찰차 행렬은 조용한 거리를 달렸고 기습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불빛은 조용히 깜박였다. 정은 형사는 턱을 굳게 다물고 창고에 가까워지며 수평선을 훑었다. 경찰관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했다. 민수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민간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그를 뒤에 머물게 했다. 그는 다솜이를 곁에 두고 정보가 조금씩 들어오며 안절부절하며 왔다 갔다 했다. 창고 안에서 무엇이 발견될지 생각하면 그의 위장이 꼬였다. 아직 고통받는 동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창고에서 경찰은 신속히 행동하며 잠긴 문을 돌파했다. 그들은 부지 안으로 돌진하며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메아리쳤다. 내부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온갖 종류와 크기의 개들이 무질서하게 쌓인 우리에 갇혀 있었고 겁에 질린 눈이 경찰의 손전등 불빛을 반사했다. 지친 밀매자들은 허둥지둥 도망쳤지만 경찰은 준비가 철저해 주요 멤버 몇 명을 즉시 체포했다. 그 중에는 민수의 증거로 중개인으로 지목된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수년간 사법의 손길을 피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체포는 수사에 큰 승리를 의미했다. 몇 시간 후 민수는 발견 내용을 확인하러 경찰서에 불렸다. 정은 형사는 피곤하지만 승리의 미소를 띠며 그를 맞았다. 잡았습니다. 그녀는 간결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그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민수는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테이블 위에는 사진과 보고서가 가득 펼쳐져 있었다.
세부 사항은 놀라웠다. 불법 판매 기록, 비인간적인 번식 행위의 증거, 그리고 수십 마리의 구출된 동물들. 이들은 이제 보살핌을 받고 새 삶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민수가 사진을 훑으며 그의 감정은 분노와 안도 사이를 오갔다. 겁에 질리고 버려진 개들의 사진은 다솜이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적발 소식은 지역사회에 순식간에 퍼졌다. 지역 미디어는 이를 큰 돌파구로 칭송했고 증거 제공에서 민수의 역할은 뉴스 보도에서 강조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즉시 찬사를 돌렸다. 이건 나 혼자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건 공동 작업입니다. 다솜이를 찾아준 아이들, 신속히 행동한 경찰관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데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세현, 은비, 준호는 마을에서 약간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다솜이와 새끼들을 발견한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자신의 동물 구조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연락해왔다. 민수는 그들의 학교를 방문해 그부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하며 다솜이와 새끼들의 액자 사진을 감사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켰어. 민수는 차분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 가족뿐 아니라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 조용한 밤. 민수는 집 현관에 서 있었다. 다솜이는 그의 발치에 만족스럽게 누웠고 새끼들은 정원에서 장난스럽게 뒹굴었다. 머리 위에 별은 밝게 빛났고 맑은 공기는 먼 바다 소리를 실어왔다. 몇 주 만에 민수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밀매 조직의 붕괴는 승리였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은 여전히 무수히 많았다. 민수는 더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와 문제의식을 가진 커뮤니티와 함께 일을 계속할 결심을 했다. 다솜이가 그의 손에 코를 비비자 민수는 미소 지으며 쪼그려 앉아 그녀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많이 겪었지. 좋은 아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솜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한 눈을 빛냈다. 그녀의 진돗개 특유의 꼬리는 마치 우리가 함께 해냈어 라고 말하듯 나무 현관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곳에 앉아 민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을 허락했다. 아직 할 일은 많다. 동물을 구하고 인식을 바꾸고 싸우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다솜이와 새끼들이 그의 삶에 가져온 사랑과 희망에 둘러싸여 이 순간의 따뜻함에 만족했다. 다솜이와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와 속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배려의 힘과 커뮤니티의 강인함의 증거다. 민수가 수평선을 바라볼 때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함께 그들은 희망의 불꽃을 계속 퍼뜨리며 다른 이들이 따라야 할 길을 비출 것이다. 다솜이의 이야기는 생명의 회복력, 사랑의 힘, 그리고 배려의 깊은 영향을 상기시킨다. 다솜이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을 찾았듯 우리도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신의 은총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다. 새 아이들의 용기, 커뮤니티의 헌신, 그리고 민수와 다솜이의 끊을 수 없는 유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친절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아름다움을 본다. 작은 생명을 구하거나 소리 없는 일을 위해 일어서거나 곤경에 처한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도 사랑의 모든 작은 행동은 세상에서 신의 빛의 반영임을 잊지 말아달라. 함께 우리는 신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모든 창조물에 치유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